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들이나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이나 산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들이나 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한 친구는 지난 여름에 부모님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소나무와 같이 키가 큰 나무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또 다른 친구는 밭에 갔었는데 그곳에 민들레와 토끼풀 그리고 많은 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이나 산, 이 장소가 어떤 곳을 뜻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듯이 들은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입니다.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은 이런 평원을 우리가 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산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봐서 알겠죠. 등산을 간다고 하죠. 일반 평지보다 높이 솟은 곳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네, 이렇게 산이 높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하기 전에 시작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고 알맞은 지형 이름을 골라서 넣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겠죠. 자, 기역 부분은 어떻습니까? 땅이 평평하고 높이가 어때요? 낮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고 낮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죠? 바로 산이 아니라 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니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산봉우리들이 보이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는 산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이나 산에 가보면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나 산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삽니다.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들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조사활동을 통해서 들과 산에 사는 식물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식물도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식물도감을 사용해도 되고요. 식물도감이 없는 사람은 식물도감을 사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있는 식물도감에 들어가서 우리가 식물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을 조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조사한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의 특징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크게 교과서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 들이고 어느 쪽이 산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왼쪽 14쪽에 있는 그림은 어느 곳을 나타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라고 보면 되겠죠? 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 나타낸 그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식물부터 알아볼게요. 이 식물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교 주변 식물들 관찰하기 위해서 봤던 식물이에요. 바로 강아지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강아지풀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네, 이렇게 이런 모습 그리고 잎이 길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강아지 풀이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노란 꽃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민들레죠. 민들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들레 씨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후 불면 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씨 본 적이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있는 식물은 어떤 식물일까요? 자, 이 식물의 이름은 토끼풀입니다. 자, 토끼풀이 자세히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끼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선생님은 어릴 때 이런 토끼풀을 두 개를 엮어서 반지를 만들어 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나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식물은 명아주라는 식물입니다. 명아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아주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잘 봤다가 다음에 혹시나 들에 가게 되면 이런 명아주를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산에 있는 식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나무일까요? 자, 생긴 것이 나무같이 생겼죠? 자, 보면 떡갈나무래요.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어떤 열매 나무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네, 바로 도토리. 여러분들이 도토리 묵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도토리를 열매로 가지는 나무가 바로 떡갈나무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나무가 있나요? 소나무죠. 소나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소나무는 솔방울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나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이거는 어떤 나무일까요?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죠? 네, 밤송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고 큰 밤나무를 여러분들이 보면, 네, 이렇게 열매 속에 밤이 들어있다는 거, 밤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들과 산을 비교해서 한번 관찰해봤어요. 들과 산을 비교해서 관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차이점을 혹시 알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네, 들에 있는 것은 대부분 좀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낮고 작다. 자, 산에 있는 것도 어때요? 좀 높이가 높고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들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네, 보통 우리가 풀이라고 하죠. 풀. 산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무라고 하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에는 풀이 많고 산에는 나무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은 대부분 땅에 뿌리를 내리며 줄기와 잎이 잘 구분됩니다. 그렇죠.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죠. 땅에 뿌리를 내려야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죠. 줄기와 잎이 잘 구분된다. 이 말은 무엇이죠? 네, 나무나 풀에서 이 줄기 부분과 잎은 뭐죠? 여기서 맺혀 있는 이 잎이죠.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된다는 거. 이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오네요. 풀은 대부분 한 해살이 식물이지만 나무는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풀은 대부분 한 해살이 식물이지만 나무는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이다. 풀 중에서도 여러 해살의 식물이 있어요. 하지만
풀은 대부분 한해살이 식물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이 누렇게 죽은 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풀은 대부분 한해살이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돼도 여러분들이 소나무가 죽거나 이런 것들은 잘 없어요. 그 이유는 나무는 여러 해 살이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이 돼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줄기가 굵고 해마다 조금씩 자랍니다. 그렇죠. 풀은 줄기가 점점 굵어지지 않죠. 풀은 자란다고 해도 줄기가 계속 가는 상태예요. 근데 나무는 줄기가 어린 나무일 때는 이렇게 얇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두꺼워져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과 산에 있는 식물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들과 산에 사는 식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과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있을까요? 들과 산에는 민들레, 강아지풀, 토끼풀, 명화주 등과 같은 풀과 소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등과 같은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과 산에는 이런 풀과 나무들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풀과 나무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해 보자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진. 자, 이거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강아지 풀입니다. 그래서 풀로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식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씨를 보면 알 수 있죠. 민들레이죠. 자, 다음은 어떤 풀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토끼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네, 우리가 배웠던 명아주라는 풀입니다. 자, 그리고 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도 우리가 생긴 것만 보면 알 수 있죠.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나무, 나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는 풀과 나무에 새 잎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풀에서 새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이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 기억해두고 다음으로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에서 잎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나무나 풀에서 이렇게 잎이 빨리 자라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속도로 찍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한 번씩 카메라를 눌러가면서 빠르게 타임랩스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험 관찰로 넘어가서 실험 관찰에 기록을 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실험 관찰 8쪽과 9쪽을 펴주기 바랍니다. 모두 다 폈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실험 관찰에서는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을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 실험 관찰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학습터를 멈추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식물도감에서 찾은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지금부터 이 학습터를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자, 선생님이 시간을 줬는데, 여러분, 식물을 좀 찾아봤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네 가지 식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들레, 두 번째로는 소나무, 세 번째로는 명아주, 네 번째로는 떡갈나무, 이렇게 찾아보았고요. 자, 민들레부터 한번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들레 선생님이 찾았던 내용은 이겁니다. 꽃은 노란색이고,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전체를 이룬다.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열매가 바람에 날아간다. 자, 두 번째 소나무는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잎이 한 곳에 두 개씩 뭉쳐나고 바늘같이 뾰족하다. 바늘같이 뾰족하다. 자, 세 번째, 명아주는 어떤 식물을 가지고 있나요? 자, 명아주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 톱니 모양이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잎이 삼각형 모양이다. 네 번째로 떡갈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잎에 털이 있대요. 잎에 털이 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래요. 톱니 모양이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 그 옆에, 자, 이 식물들이 풀인지 나무인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들레는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딩동댕. 풀입니다. 소나무는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나무죠. 자, 명아주는요? 하나, 둘, 셋. 풀. 네 번째, 떡갈나무는 하나, 둘, 셋. 나무죠. 네,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찾아본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둘 다 일단은 뭐예요? 풀과 나무 모두 우리가 식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형 공통점을. 그래서 식물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풀과 나무는 뭘 가지고 있어요? 뿌리도 가지고 있고, 또 줄기를 가지고 있고, 잎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죠? 보통적으로 잎이 초록색이다. 왜 초록색일까요?
자,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잎에서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네, 상식으로 알아두면 더 좋겠죠? 자, 다음으로 풀과 나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풀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죠? 키가 크다, 작다? 작다. 또 뭐가 있죠? 줄기가 굵다, 가늘다? 가늘다.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겨울이 되면 풀은 죽는다고 했죠,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무슨 살이 식물? 한 해 살이 식물이다. 자, 나무는 어때요? 풀과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반대로. 자, 그럼 반대로니까 다른 색을 통해서 적어볼게요. 자, 키가 크다. 두 번째로 줄기가 두껍다. 세 번째로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험 관찰도 모두 적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풀과 나무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두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풀은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늘고 대부분 한 해 살이 식물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죠. 자, 대신 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두껍고 모두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지털 교과서에서 마무리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들레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1번. 키가 크고 잎에 털이 나 있다. 자, 일단은 우리 민들레는 어떤 식물이죠? 풀이에요? 나무예요? 풀이랬죠, 풀. 자, 풀이기 때문에 키가 크다는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잎에 털이 많이 나 있다. 잎에 털이 나 있는 거는 다른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어떤 나무? 떡갈나무 같은 거죠. 아까 그렇고 틀렸습니다. 자, 또 키가 크고 아니죠. 풀이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습니다. 줄기와 잎 뒷면에 붉은색이 있다. 여기 붉은색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잎은 한 곳에 두 장씩 뭉쳐나고 바늘같이 뾰족하다. 이건 무슨 식물이죠? 소나무죠, 소나무. 소나무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잎이 한 곳에 뭉쳐나고 하나 잎은 톱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오고 톱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 정답인 것 같아요. 5번째. 잎은 전체적으로 끝이 더 넓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다. 자, 이것은 민들레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풀과 나무로 구분해 봅시다. 자, 기억 뭐죠? 맞습니다. 강아지 풀을 우리가 이동. 자, 이것은 뭐죠? 소나무네요. 나무. 이것은 뭐였죠? 명아주입니다. 풀.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다음 문제.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말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세요.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풀과 나무는 모두 뿌리, 줄기, 잎이 있습니다. 자, 나무는 한 해살이와 여러 해살이가 있지만 나무는 모두 여러 해살이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여러 해살이인 게 뭐라고 했어요? 모두 여러 해살인 것은 나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풀은 대부분 한 해살이지만 몇몇 식물들은 여러 해살이 식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은 대부분 겨울철에 줄기를 볼 수 없지만 나무는 겨울철에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맞는 걸 선택해주면 첫 번째 거는 풀, 두 번째 거는 나무.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과학에서 들이나 산에 자라는 식물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모두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